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 역시 쉽지 않습니다.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논의를 했습니다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파행됐고요. 연내 본회의 처리는 거의 불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잠시 후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연결해서 어떤 쟁점들이 문제인지 설명 들어보겠고요. 서울대병원 간호사의 첫 월급이 36만 원이다. 얼마 전 있었던 이 폭로 기억하시죠? 이 폭로를 계기로 고용노동부가 다음 달 서울대병원 등 6개 종합병원에 대한 근로감독에 들어간다는데 이 폭로의 주인공 서울대병원 노조 최원영 문화부장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7시 5분 시작되는 2부에서는요. 참여연대가 선정한 의인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최순실 비리를 처음 제보한 가족 등 7명이 2017년 참여연대 의인으로 선정됐다고 하는데 이 시대 의인들 어떤 분들인지 참여연대 박근용 공동사무처장의 설명 들어보고요. 외신에 보도된 우리 모습 살펴보는 밖에서 본 한국까지 2부 시간에 준비하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출발하죠. 국회 환노위는 오늘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했는데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파행됐습니다. 무엇이 쟁점인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의 설명을 듣습니다. 강 의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주 5일제 근무고 하루 8시간이면 5, 8, 2, 40, 40시간 아닌가요? 예, 일주가 40시간 근무하게 돼 있죠. 근데 52시간은 뭐죠? 그 일주에 12시간의 연장 근로가 허용되게끔 근로기준법에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68시간은 뭐예요, 그럼? 근데 고용노동부가 그 53년도부터 휴일 근로가 연장 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행정 해석을 해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휴일 근로와 연장 근로는 별도라고 해서 아하. 휴일에는 8시간씩 일을 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5일 동안 40시간을 일하고 연장 근로 12시간을 일하고 토요일 날 8시간, 일요일 날 8시간 해서 모두 68시간을 노동할 수 있다고 장시간 노동체제를 합법화시켜준 것이죠. 아, 그거는 법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정부의 유권 해석으로 그렇게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행정 해석일 뿐입니다. 예. 그런데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지금 뭘 그래서 바꾸자는 겁니까? 제가 봐서는 바꿀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 행정 해석이 예. 68시간의 장시간 노동체제를 만들고 있고 예. 휴일 근로에 대해서 중복 할증도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행정 해석의 잘못된 것을 현실에서 막아보려고 하는 것이 예.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의 출발이었습니다. 예. 아니 그냥 행정 해석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지금 근로기준법은 아무런 죄가 없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 해석을 폐기하면 되는 것인데 예. 일부 이제 의원님들께서는 갑작스럽게 행정 해석을 폐기하면 예. 여러 기업들 현장에서 혼란이 오고 예. 중소기업들이 갑작스럽게 일하는 시스템을 바꾸고 인력을 더 충원해야 되는 혼란이 있으니 유예 기간을 좀 두자. 아하. 이런 논의에서 출발됐습니다. 지금 그럼 여야 간의 그 이견 때문에 오늘 파행됐다는데 제일 큰 쟁점이 뭡니까? 예, 저는 뭐 이렇게 그 행정 해석을 뭐 폐기를 해서 즉시 뭐 전 사업장의 52시간 체제를 확립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또 이제 뭐 중소기업주들이 좀 준비할 시간을 달라고 하니 예. 뭐 기업 규모별로 단계별로 유예 기간을 주는 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거긴 여야 간의 의견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요. 그런데 예. 이 준비 기간 동안에 예. 이 중복 할증이 안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중복 할증이라는 게 뭐죠? 그 휴일 근로를 할 경우에는 예. 연장 근로이자 휴일 근로이기 때문에 예. 그 중복 할증을 해줘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통상 임금의 200%를 줘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러니까 보통 그냥 그 연장 근로 야근하면은 150% 주죠. 맞습니다. 예. 근데 휴일날 근무하는 거는 이 연장 근로이면서 휴일 근로니까 200% 주자 이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행정 해석에서 이거를 150%만 주자고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기업들이 현재 휴일날 나와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150%밖에 안 줍니다. 예. 근데 근로기준법에는 중복 할증을 해서 200% 주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면 행정 해석이 잘못됐다고 지금까지 주장을 해왔고 그렇죠. 24일 날 저희 환노위 상임위원회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잘못됐다고 사과를 했거든요. 그런데요. 행정에서. 그러면 잘못됐다고 사과했다는 얘기는 예. 이 휴일 근로에 대해서 150%만 주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예. 중복 갈등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인정한 것이죠. 예. 근데 이거를 환노위에서 중복 갈등 필요 없고 150%만 주자라고 어허. 입법화하려고 하는 게 이번 이 파행의 원인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법을 개혁하는 거로군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양대 노총도 노동자들도 반대를 했던 것이고요. 예. 본인들이 정당하게 일하고 있는 노동의 대가를 당연히 휴일에 받아야 되는데 200%를 예. 이거를 어떻게 입법부가 나서가지고 예. 잘못됐다고 행정해석을 비판했으면서도 예. 행정해석을 합법화시켜주는 알겠습니다. 법을 하겠다고 합니까? 간단히 말하면 그 주 5일 8시간씩 해서 40시간 근로가 이제 법의 원칙이고 예. 좀 야근이 필요하면 12시간까지는 이 초과 근로를 시켜라. 대신에 150% 줘라. 네. 그리고 정의 휴일날까지 일을 시켜야 되겠으면 그때는 200% 줘라. 이거로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 법의 정신이 그거란 얘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휴일날 일을 시킬 때도 150%만 주는 걸로 법을 아예 딱 못을 박자 이런 주장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그 3당 간사 간의 합의안으로 갑자기 튀어나오니 예. 저와 이용두 의원, 이정미 의원, 서영수 의원께서 반대를 한 겁니다. 3당 합의라면 더불어민주당 간사도 합의를 했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랬답니까? 같은 당이니까 물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뭐 저희 여당 내에서 논의가 좀 부족했던 건 있었고요. 예. 일단은 이 52시간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예. 뭔가 이제 여야 간의 협상이 필요한데 네. 그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 중복 갈등 150%를 받아주지 않으면은 네. 다른 부분들 특례업종을 축소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진전이 안 되게끔 아하. 패키지를 건 겁니다. 예. 그러니까 좀 저희 여당 내 저희 간사께서 좀 알겠습니다. 합의를 하셨습니다만 예.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휴일 근로시 150%에 아주 목을 매다는 건데 왜 그렇다고 보세요? 저는 결국은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항상 이렇게 기업 중심으로 자신들의 정책을 내왔었는데 저는 예. 이번 이 근로기준법 파행의 원인도 이 기업들의 입장만 대변해서 예. 휴일에 나와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정당하게 줘야 될 200%를 안 주고 예. 150% 주는 것만 고집해서 입법하려고 했던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예. 이 욕심 때문에 파행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휴일 근로에 중복 할증이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또 법원에도 많이 가서 사실 법원에서는 중복 할증 하라고 다 판결 내렸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곧 대법원에서 전원 합의체 심리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전원 합의체에서 1월 18일에 예. 공개 변론이 예정돼 있고요. 예. 공개 변론이 끝나면 한 2, 3개월에 판결이 난답니다. 예. 그런데 대법원에 가 있는 14건의 이 재판 중에요. 예. 11건은 중복 갈등을 인정하는 것이고 3건은 150%만 주는 중복 갈등 이해를 안 하는 것입니다. 예, 예. 그리고 2015년도에 창원지법에서는 이 중복 갈등을 안 한 이 사업주를 형사소송법으로 처벌한 전례도 있고 그래요. 대법원까지 판결이 확정이 됐습니다. 예. 이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법원에서는 중복 갈등을 인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지금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법 개정하자는 건 대법원이 내릴 판결에도 거스르는 그런 법 개정을 하자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건 법 개정이 안 되는 게 맞는 거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내부에서는 이것을 입법으로 해서 시행 시기를 단계적으로 하는 건 찬성하지만 네네. 이 중복 갈등 문제를 우리가 계약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추이를 더 지켜볼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었습니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출근길 김현정의 뉴스쇼 김현정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다음 달 1일부터 3주 동안 서울대병원 등 6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에 들어갑니다. 신입 간호사 노동 조건을 살펴보겠다는 건데 사실 이번 근로감독은 지난 10월 한 간호사의 호소로 시작됐어요. SNS에 2017년 서울대병원 간호사의 첫 월급이
36만 원이다. 이 사실을 폭로했던 서울대병원의 바로 그 간호사 만나봅니다. 서울대병원 노조 최원영 문화부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왜 36만 원밖에 안 줘요? 그게 간호사 같은 경우는 제가 다른 직업은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그 일을 시작할 때 그 교육 기간이 좀 굉장히 길거든요. 인력이 오버랩된 상태로. 예. 그 기간 동안 이 사람이 간호사 한 사람의 몫을 다 못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서울대병원에서 첫 달 월급을 이렇게 안 준 게 언제부터 시작된 일이에요? 저희가 확인한 거는 1995년이었고 그 이전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예. 이제 그 병원이 정확하게 뭐 조사 결과나 이런 걸 발표하거나 하지 않고 그냥 사과도 없고 그래서 저희 확인된 거는 한 5천 명 정도 돼요. 피해 간호사. 우리 최원영 간호사의 호소 이후에 정부가 나서서 다음 달 1일부터 6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근로감독한다는데 그 6개 병원이 다 그런 문제를 갖고 있었던 모양이죠? 그중에 일부 병원이 그랬었고 예. 근데 좀 상당수 많은 병원이 그래요. 유명한 대학병원들 있잖아요. 예. 거기도 그 뭐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다 최저임금법 위반한 경우가 많았죠. 무급인 데도 있고 네. 김밥 한 줄 주는 데도 있고 아하. 15만 원 주는 데도 있고 뭐 한 70만 원 정도 그래도 꽤 많이 주는 데도 있고. 예. 그러면 우리 최원영 간호사께서는 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에서 가장 먼저 좀 바로잡아야 할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일 심각한 건 간호 인력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모든 문제가 불거지는 게 결국 인력 때문인데 예. 간호 인력이 부족하니까 이제 일이 너무 힘들고 그리고 이제 조금만 잘못 보이면 더 힘든 데로 보낸다거나 뭐 이런 걱정 같은 게 돼서 더 말도 못하고 예. 간호 인력 문제가 간호사들도 굉장히 힘들게 하지만 그게 환자한테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죠. 예, 그런 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 분석한 그런 통계에도 보면 간호 인력 수준에 따라서 그 사망률이 거의 40% 정도 차이 나거든요. 네.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간호사 수를 간호 등급상으로는 다 어지간한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 병원 명성이 있기 때문에 1등급을 유지하거든요. 근데 그 등급제 매기는 게 실제 간호사가 지금 몇 명의 환자를 보는지가 아니라 병상 수에 따라서 간호인력 고용된 뭐 그런 수기 때문에 병원에서 실제로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병원 마음인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 저희 병원에 점오프라는 게 있는데 점오프? 네, 점오프가 뭐냐면 오늘 예를 들어서 내가 3시까지 출근하기로 한 스케줄인데 3시쯤 해가지고 환자들이 많이 퇴원하고 새로 입원하는 환자가 없고 그래서 환자가 좀 줄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한두 시간 전에 전화해서 출근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냥 뭐 근무한 걸로 인정해 준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제 오프가 이제 제가 그냥 그날 쉬는 날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운영되는 것도 이제 그런 식으로 약간 뭐 엿장수 맘대로 인력 간호사 한 명당 뭐 환자 몇 명 보게 했다가 또 막 그렇게 점오프를 줘서 출근 안 했다가 갑자기 환자들이 막 밀려오거나 이랬을 때 간호사가 담당하게 되는 일이 막 많아지고 또 어떨 때는 그런 적도 있었어요. 중환자실에서 이제 침상 이제 환자가 많이 빠져서 비어가지고 땀오프를 줬는데 그 갑자기 산모가 아기 낳고서 피가 안 멎어서 이제 굉장히 좀 심각한 상태가 돼서 급하게 빈 베드가 있으니까 의사들 그 빨리 중환자실에 환자 보내내리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쪽에서 저희는 못 받는다고 막 그래서 좀 크게 문제가 됐던 적. 간호사가 없어서 빈 베드가 있는데도 중환자를 못 받는다? 네, 간호사. 그러니까 환자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필요 인력은 대기시켜야지 그냥 출근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이게 좀 문제가 있군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위험한 상황으로도 이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환자의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겠죠. 그렇죠. 간호사 일이 특히 종합병원 같은 경우 너무 힘들어서 다들 일찍들 퇴사한다면서요? 네, 거의 1년 미만 간호사들 중에서 한 30% 정도가 사직하고 저랑 같이 중환자실에 입사했던 동기 중에서도 3분의 2가 다 그만뒀어요. 그래요? 네. 아니 그 간호사 되려면은 공부도 굉장히 오래 어렵게 해야 하는데 실습도 많이 받고 근데 아예 그냥 그만두고 간호사 일을 안 해요? 네. 병원이 너무 힘들어서 떠난 것 때문에 이제 다른 병원도 똑같을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임상으로 돌아오는 경우는 잘 없어요. 제가 알기로도 면허 가진 간호사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장롱 면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이게 뭐 간호사들이 그 선정적인 장기자랑으로 일단 문제제기가 됐는데 그게 일파만파로 확대되면서 첫 월급 제대로 안 준다. 간호사 인력들이 너무 적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문제가 확대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모든 문제들이 잠재돼 있었는데 왜 지금까지 이런 게 안 알려졌을까요? 사회적으로? 일단 간호사 그 조직이 약간 군대 문화 같은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상명하복이라고 해야 되나? 왜 군대도 전시 상황에 빨리 움직일 수 있게 좀 위계 질서가 되게 좀 강하잖아요. 병원도 이제 응급 상황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면서 그런 문화가 생긴 것 같은데 거기다가 이제 일이 너무 힘드니까 굉장히 이제 예민해져 있는 상태고 실수나 이런 것들을 허용해주지 못하니까 굉장히 날카롭고 그래서 목소리를 내거나 이런 게 굉장히 좀 눈치가 많이 보이고. 근데 그 병원들의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건 벌써 한 30년 전 80년대 후반에 대부분 다 만들어지고 그랬는데 그런데도 아직 이런 게 제대로 폭로가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노동조합이 있는데도 이제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두려워해요. 노동조합에 가입했다가 이제 찍히면 뭔가 뭐 힘든 병동으로 보내버릴까봐 혹은 또 힘든 병동에서 일하고 있는데 여기서 영원히 계속 여기 있게 하거나 할 그리고 이렇게 부서 이동을 할 때 제대로 교육을 안 해주고 간호사면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그냥 뭐 한 2, 3일 정도 되게 짧게 OT를 줘요. 근데 사실 똑같은 병동 간호사여도 순환기내과랑 뭐 정형외과랑 뭐 흉부외과랑 쓰는 약이나 환자 상태 뭐 환자에게 필요한 어떤 수술 검사 이런 게 전혀 다르거든요. 그렇겠죠. 네, 더군다나 그런 병동만 아니고 뭐 중환자실에서 병동이라든가 병동에서 뭐 외래에서 또 뭐 그런 경우는 진짜 완전 그냥 새로운 직업 같은 전혀 모르는 일인데 그냥 그렇게 던져놓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뭐 사고 치면 네가 깜빵 가는 거고 이런 식이니까 실제로 많이 그만둬요. 그렇게 너무 유관 부서 아닌 대로 로테이션 되면은 사직하거나 아니 그렇게 쪽에 자살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게 또 환자 목숨을 위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사실 만약에 물건 만드는 데면 내가 불량품을 만드는 거면 그냥 물어주거나 혼나고 끝나는 겠지만 내 실수로 사람이 죽거나 하는 건 그 짐을 평생 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려워서 그만두는 사람들도 이렇게 많다. 네. 차제에 우리 간호사들의 어떤 근로 환경 전반적인 개선으로 이어져야만 환자 안전을 보장할 수 있겠군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울대병원 간호사입니다. 서울대병원 노조 최원영 문화부장이었어요. 윤태곤의 뉴스 사이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청와대 정무수석 한병도 수석으로 승진됐죠? 예, 정무비서관에서 정무수석이 됐어요. 전병헌 전 정무수석 후임 인사인데 공석된 지 8일 만입니다. 뭐 내부 외부 뭐 여러 명이 거론이 됐는데 몇몇 인사들은 청와대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 출마를 이유로 고사했다 이런 소식이 들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청와대는 업무 연속성에 방점을 두고 한병도 청와대 비서관을 수석으로 올린 것 같습니다. 뭐 예산안 또 정기국회 법안 등등 해서 정무수석이 지금 할 일이 많죠? 그렇죠. 원래 중요한 자리인데다가 지금 당장은 12월 2일 예산안 처리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에 대한 설명과 설득이 중요하니까 오래 비워두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문 대통령이 지지율이 높은데 협치, 뭐 야당과의 관계 여긴 미흡함이 좀 있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무수석 공백이 길어지면은 그런 지적은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한병도 신임 정무수석 어떤 사람인지 소개해 주세요. 의원 출신이에요. 지난 2004년 17대 총선으로 홍성에서 열린 우리당으로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2004년이면 오래전이군요. 그렇죠. 지역구는 익산. 그 원광대 총학생회장 출신이에요. 원광대가 그 전북에 있지 않습니까? 전형적인 386인데 저도 조금은 아는데 성품이 되게 원만하고 겸손해요. 이분이 이제 특이점이라고 하면은 술을 못 먹어요. 과거에 비해서는 덜하지만은 뭐 정치권에서는 술자리를 매개로 삼는 경우들도 있는데 한수석이 오늘 기자들한테도 제가 술을 못 한다. 술을 한 병도 못 마셔서 이름이 한병도다. 이런 농담도 했습니다. 체질적으로 못 먹는 체질이로군요. 근데 이 워낙에 온화하고 겸손해가지고요. 상대방에 대한 접근성이 좋은 편이에요.
이번 대선 캠프에서 정무 2특보를 맡았는데 그 이른바 광흥창 팀이라고 공식 대선 캠프가 생기기 전에 소수 정예로 만들어졌던 문재인 후보의 그 프리 캠프가 있는데 예. 그쪽 멤버였어요. 예, 예. 임종석 실장 등 청와대 핵심 포스트의 다수 인사들이 그 광흥창 팀 출신이죠. 네. 그런데 청와대가 새로 그 인사의 7대 원칙 발표했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 첫 인사죠? 예, 7대 인사 원칙은 원래 청문회에 들어가는 자리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보통 청와대 이제 대통령 참모들은 약간 기준이 느슨한데 그래도 준용해서 했을 거예요. 네. 뭐 이게 청문회 있는 자리는 아니지만은 이 한병도 수석이 의원을 지낸 지는 오래됐는데 정치인 의원 시절이나 청와대 비서관으로 임명됐을 때 뭐 도덕성 문제로 특별히 입길에 오른 적은 없습니다. 네. 재산은 그 청와대 비서관이 되면서 공직자 재산 등록 기준으로 5억 1,500만 원. 뭐 네. 일반인 치고는 적지 않은 돈인데 또 고위공직자 치고는 또 많지는 않은 재산이죠. 네. 하지만 국회의원 지낸 지가 워낙 좀 오래전이라 잘 안 알려져 있고 일반 대중에게 예. 조금 이력이 약하다는 얘기 나올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그런 면이 있어요. 초선 의원 그것도 한 10여 년 전에 의원 출신인데 거기다가 이제 또 그게 있습니다. 야당하고 접점이 좀 작다는 점이 그렇겠죠. 아무래도. 예, 좀 취약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역구도 호남이었고 386 출신이고 또 국회 떠나 있은 지 오래됐기 때문에 주로 현 여권에서 이제 일을 많이 했지 이제 그렇죠. 야당 쪽하고 접점이 없었는데 게다가 전임 수석하고 비교하면 더 확연해지죠. 삼선 의원의 원내대표 최고위원까지 지낸 사람이었죠. 전병헌 전 수석. 그렇죠. 예. 박근혜 정부 때도 보면 조윤선, 이정현 뭐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잘못해가지고 벌 받고 있는 거하고 별개로 그때는 중량감이 상당히 높은 인물들이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궁극적으로 청와대 참모는 결국 대통령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그게? 대통령이 그 참모의 건의를 잘 수용하고 이야기를 잘 듣고 만나는 이 횟수가 늘어나고 그럼 바로 그 사람이 실세가 되는 거죠. 문고리를 자주 잡으면 실세가 예, 되는 거죠. 좋은 이력에 뭐 높은 자리에 있더라도 대통령 접촉할 기회가 작은 사람들이 사실은 꽤 있거든요. 예, 뭐 언론에 잘 안 등장한다든지 이런 분들은 내부적으로 위상이 확 떨어지는 거고 조금 낮은 자리에 있더라도 대통령 자주 만나면은 예. 높아지는 건데 예. 어쨌든 간에 이제 한병도 수석은 예산 문제도 예산 문제지만은 개헌 등 소관 업무가 되게 많습니다. 많죠. 예, 전임자도 또 안 좋게 나갔고 했기 때문에 예. 어깨가 더 무거울 거고 한병도 수석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예. 힘을 팍 실어줘야 제대로 또 야당하고 대화도 할 수 그렇죠. 있을 거고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는 거죠. 자,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곤 실장.